한국심초음파학회가 알려드리는 비후성 심근증의 모든 것. 만나면 두근두근 캠페인. 만나면 두근두근, 만나면 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최용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최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 이정입니다. 교수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여앉은 이유가 바로 비후성 심근증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진단이나 증상 등에 관련한 설명은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비후성 심근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진단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실제 치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환자분들께 해당될 것 같은데요. 증상이 전혀 없고 담당 교수님이 급사의 위험 인자도 없다고 약 처방을 안 해주십니다. 이렇게 약 없이 지내도 되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증상이 없는데 진단을 받으셨으면 불안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일단 약물 처방이 없다는 것은 환자분은 무증상 비후성 심근증인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네, 증상이나 합병증이 아직은 없는 단계죠. 그렇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무증상 비후성 심근증은 미국에서는 200명에서 500명 중 1명으로 보고되는 비교적 흔한 상태이고 그래서 당장 약보다는 추적 관찰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면서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한 급사의 위험 인자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추적 관찰은 심장 초음파, MRI,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서 이뤄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1, 2년 간격으로 심초음파를 받으시게 되고요. 이때 수축 기능 그리고 이완 기능의 변화, 심장벽 두께와 심실 크기 변화, 좌심실 유출로 폐쇄, 또 판막 질환 발생 여부 등을 추적 관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벌써 너무 많죠. 근데 여기서 또 있습니다. 정말 검사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서 심장 MRI도 진행하곤 하는데요. 거기서 조형 증강이 관찰되거나 좌심방 비대, 고령 등의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도 1, 2년 간격으로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이렇게 검사를 받아야 하냐? 그건 아니고 만약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우에는 환자 의사 상의 후에 검사 간격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야 하다 보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무튼 이 검사 간격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후성 심근증의 합병증 중 하나로 급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급사를 예방하기 위한 삽입형 제세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삽입형 제세 동기는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심정지가 이미 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삽입형 제세 동기를 삽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증상이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갑자기 삽입형 제세 동기를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삽입형 제세 동기는 어떻게 삽입하나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이렇게 들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제세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동이란 가늘게 뛴다라고 하는 한자어인데 심장이 파르르 떨리기만 하고 제대로 뛰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심실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뛰지 않는 거죠. 이런 심실세동 상태는 심정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마비가 발생을 한 건데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세동을 없애야 하는데 여기서 제세동은 세동을 제거한다, 즉 세동을 없애도록 전기 충격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즘에는 제세동기를 심장 충격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즉 심실세동,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를 지나기 위해서는 심장 충격,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의 자그마한 기계를 몸 안에 삽입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요.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작은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국소 마취 후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전신 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이 아닌 국소 마취로 진행되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불안감이 많이 덜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로 왼쪽 쇄골뼈 아래 5에서 7cm 정도 피부를 절개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계와 연결되는 전극선을 정맥을 통해 우측 심장에 넣고 제세동기 본체를 쇄골 아래 피부에 삽입한 후에 봉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혈관을 통해 넣는 제세동기 외에도 피하로 전선을 삽입하는 방식의 제세동기도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엄청 큰 수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 질문자님께서는 이 시술을 증상이 없는데도 굳이 해야 하나 이걸 여쭤보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상이 없더라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심초음파, 심장 MRI, 24시간 부정맥 검사들에서 급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상 소견들이 확인된다면 삽입형 제세동기를 삽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상만으로 이 삽입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의 판단하에 필요할 경우에는 제세동기 삽입술을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보험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이 보험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찾아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비후성 심근증 환자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 중에 충족되는 기준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제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좌심벽의 두께가 30mm 이상이거나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사 가족력이 있다거나 6개월 내에 한 번 이상의 원인 이상의 실신을 경험했을 경우 이제 보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심실벽 두께와 가족력, 실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추가로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비지속성 심실빈맥 혹은 비정상적인 운동혈압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운동 혈압 반응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요. 실제로는 운동할 때 저희가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운동할 때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지속성 심실빈맥이나 비정상적인 운동혈압 반응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기준이 조금 많은데요. 차근차근 알려드리면 이제 30세 미만이거나 심장 MRI에서 특이적인 이상 소견이 나타나거나 좌심실 유출로 폐색이 나타나거나 과거 실신의 경험이 있다거나 좌심실류를 진단받으셨다거나 혹은 좌심실 구열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이런 6가지 중에 하나의 이상을 가진 경우에도 이런 삽입형 제세동기를 보험으로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이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세동기 삽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치의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삽입형 제세동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합병증인 심방세동 및 뇌졸중과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받고 진료 중인데 심방세동이 생겨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약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지금 심방세동 때문에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와파린이라는 약만 사용을 했었어요. 2010년까지는. 이 약이 비타민 K 기량제인데 이제 더 좋은 약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약은 뭔가요? 최근에는 출혈 위험이 적고 항응고 효과 모니터링에 대한 주기적인 혈액 검사도 필요가 없는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 항응고제가 개발되어서 사용 중인데요. 이 약들을 노악이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와파린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은 뇌경색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반면 뇌출혈의 위험은 와파린에 비해 더 의미 있게 낮췄다고 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또한 와파린과 달리 노악의 경우에는 다른 약물 및 식이습관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적고 또 사람마다 일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최신의 진료 지침에서 또 노악을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노악을 사용한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와파린보다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은데요. 과연 이게 보험이 될까? 사실 이 부분이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심방세동 환자와 마찬가지로 비후성 심근증이 없는 환자에서도 고혈압, 당뇨, 심부전, 과거 뇌경색 병력 등 심방세동에 따른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어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보험으로라도 노악 치료를 권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필요한 치료라고 판단되면 주치 선생님께서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실제적인 약제 처방이나 사용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노악에 대한 얘기를 끝내보겠습니다. 특별히 효과가 더 우수한 노악 약제가 있는지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악 중에 어떤 약제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시판 중에 있는 약제는 4가지가 되겠고 다비가트라,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에독사반 이 중 어느 것으로 선택하셔도 복용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후성 심근증 중에서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진단받은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네,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은 심근이 수축할 때 피가 나가는 길목인 좌심실 유출로가 막히는 형태의 비후성 심근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실신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좌심실 유출로를 덜 막히게 하기 위한 약을 사용합니다. 경구약제인 베타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타 차단제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나 유지가 힘든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칼슘 채널 차단제의 일종인 베라파밀, 딜티아젠 같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심실 유출로 폐색에 대한 치료 중 하나로 수술적 치료나 시술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비후성 심근증의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좌심실 중격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심근벽을 수술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인데요. 좌심실 유출로 폐쇄를 일으키는 비후된 심장벽을 일부 잘라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다른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심실 중격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실 중격 동맥이라는 관상 동맥의 가지에 알코올을 주입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십장에 알코올을 주입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술은 비후된 심실 중격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알코올을 선택적으로 주입해서 괴사를 유발해 심근벽이 다시 얇아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수술 및 시술은 모든 비후성 심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근 비후로 인해서 좌심실 유출로의 활동성 폐쇄와 그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약물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알코올을 이용한 색전술이 모든 환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상동맥의 모양이 시술에 적합한 모양이어야 하며 중격의 두께가 아주 두껍거나 좌심실 유출로의 압력이 매우 높은 환자에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또 전도장애 같은 부정맥이나 재시술의 빈도도 수술적 치료에 비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 시술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흉부의 정중절개를 통해서 가슴을 열어서 진행하는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시술이 회복 기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비후성 심근증에도 드디어 새로운 약이 나왔죠. 최근에 나온 약이라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새로운 경구 약제인 마바캄텐이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 증상 개선 및 폐쇄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는데요. 중격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서도 수술을 늦출 수 있고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후성 심근증에서의 신약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 약에 대한 의견도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혁신적인 신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마바캄텐이 무슨 약인가요? 마바캄텐은 비후성 심근증의 발생 기전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제로 좌심실의 구조와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네, 이런 효과 덕분에 마바캄텐은 현재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는 폐색성 비후성 심근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기능 및 증상 개선을 입증받아서 이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된 약제입니다. 네, 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내 처방이 좀 더 빠르게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 마바캄텐이 혁신적인 신약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상 심기능을 가진 폐쇄성 비후성 심근증 환자에서만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제한점이 분명히 있고요. 임상 현장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기적인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폐쇄성 비후성 심근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비롯하여서 여러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용량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약물 용량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4주마다 시행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심장 초음파 결과에 따라 용량을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감량이나 중단이 이루어지나요? 좌심실 유출로 압력차가 충분히 감소하거나 심장 수축 기능이 기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수치는 주치의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4주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 4주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화된 유지 용량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에는 12주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 반응 때문인데요. 보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는 경한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이상 반응으로 심실의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심초음파의 검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임상 연구에서 소수의 환자에서 좌심실 구출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들 환자들이 약제 중단 이후에 심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최소 4주간의 휴약기를 가지고 심장 기능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알아갈 부분이 아직 많은 약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또 비용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바캄텐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약간은 사실 높은 편입니다. 비급여 비용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량인데 병원별로 소폭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약값 때문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비급여 약제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인식해서 제약사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네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비후성 심근증, 오늘은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약부터 신약, 수술적 치료와 시술까지 정말 많은 방법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방법 중에 자신에게 딱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 비후성 심근증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진행해주신 교수님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교수님들? 오늘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비후성 심근증 진단 치료에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분들께서 주치 교수님들과 치료 방향을 상의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도 또 다양한 내용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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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위한 삽입형 대세동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보험 아니에요?